저는 eBPF를 활용한 메모리 릭 세니타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메모리 릭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되게 진심인 LG전자 개발자입니다. 일단 먼저 왜 이런 걸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eBPF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BCC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태처블 릭 세니타이저, 제가 만든 이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메모리 릭이 무엇인가부터 일단 잠깐 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메모리 릭은 메모리를 잡아놨는데 안 쓰는 겁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잡아놨는데 안 쓰면 다 메모리 릭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 릭이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는 사실상 많은 개발자분들이면 다 아실 건데, 당연하게 치면 시스템 메모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그건 결국 다시 말해서 유저가 멜로 호출했을 때 실패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결국은 뭔가 정상적인 동작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릭을 좀 분류를 해보면은, 이게 댕글링 포인터에 의해서, 포인터를 잃어버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메모리 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메모리 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발표는 일단 포인터가 댕글링 돼서, 그러니까 포인터가 가리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메모리 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댕글링 포인터에 의해서 발생하는 릭을 분출하는 툴은 되게 다양하게 이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벨그린드, 어드레스 세니타이저, 그리고 릭 세니타이저입니다. 저기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안 주세요. 되나요? 네. 저만 잘 되는데. 전 너무 크게 들려서. 네. 그래서 벨그린드, 어드레스 세니타이저, 릭 세니타이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다들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각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벨그린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가상 머신 위에 올려놓고 실행시키기 때문에 제컴 파일이 필요 없어요. 근데 대신에 가상 머신 위에다 올리다 보니까 오버헤드가 되게 크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건 또 좋은 게 메모리 릭만 잡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메모리 문제를 잡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세니타이저 같은 경우도 벨그린드랑 비슷하게 그 다양한 메모리 문제를 잡아주는데, 이건 이제 LLVM 프로젝트의 세니타이저들 중 하나여서 제컴 파일을 해야 되는 그런 툴이고요. 오버헤드는 벨그린드보다 좀 작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인베디드 환경에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 정도고, 이제 릭 세니타이저는 라이브러리 프리로딩 방식으로 메모리 릭만 검출하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프리로딩이기 때문에 제컴 파일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버헤드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산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제컴 파일 하지 않고 좀 쓰고 싶다는 니즈가 있었고, 그리고 데몬이나 서비스와 같이 종료하지 않는 프로세스에 대한 리포트를 얻고 싶다는 니즈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제컴 파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 여기서 왜 제컴 파일 하지 않고 쓰고 싶냐라는 말을 썼냐면, 그 엘산 검색해보시면 제컴 파일 하지 않고 쓰는 방법은 거의 잘 검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프리로딩이라는 걸 일단 대부분의 경우 잘 몰랐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 저 문제는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냥 프리로딩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데몬이나 서비스와 같이 종료하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검출을 하고 싶었는데, 엘산이 기본적으로 아산도 그렇고 엘산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리포트를 출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엘산에 패치를 넣고 해서 수정할 수가 있었어요. 패치를 넣었다는 게 거기 직접 넣었다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서 그냥 돌려갔다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재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포트를 얻고 싶다는 거였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시작하지 않고 리포트를 얻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원래 디버깅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로그를 확인을 하죠. 보통 개발자분들 다들 로그를 확인해서 이슈가 발견이 되고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슈를 재현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재현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요. 일단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재현율이 낮은 경우도 쉽지 않고, 또 하나 정말 더 어려운 일은 디버깅 툴 붙이고 돌리면 꼭 재현이 안 돼요. 마이크. 네. 네. 디버깅 툴을 붙이고 하면은 꼭 재현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이런 니즈가 왜 있었냐면은, 이걸 필드에서 뭔가 이슈가 났을 때 바로 고쳐서 바로 리포트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현 안 하고 싶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태처블한 엘산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재현해야 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eBPF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eBPF에 대해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eBPF는 Extended BPF이고요. 그러니까 BPF를 익스텐드한 건데 BPF는 네트워크 메시지 필터링을 위한 리눅스 커널에 있는 가상 머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익스텐디드해서 저스틴타임 컴파일레이션 기능도 넣고 레지스터 크기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뭐 했냐면 유저 디파인드 코드가 커널 내부에서 실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이걸 재밌겠다 하고 이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용도로도 사용하고 시큐리티 용도로도 사용하고 관찰하고 추적하는 기능으로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이걸 그냥 사용하려는 게 좀 어려우니까 유저 스페이스에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 뭐냐면 옵저빌리티 트레이싱 기능을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 중간에는 저 BCC 프로젝트를 이용을 했고 BCC 프로젝트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커널에 있는 이런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BCC 프로젝트는 뭐냐면 BPF 컴파일러 컬렉션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이제 이게 좀 쉽게 이런 eBPF로 활용한 툴을 만들기 위한 툴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도 되게 많이 있고 다양한 유용한 도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들이 다 툴이에요. 그러니까 툴이 이렇게 많이 있고 결국 제가 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툴 하나 추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혹시 조금 천천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네네. 시간이 없어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네.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아직 빠르군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론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정리할 때가 됐는데 네, 그래서 어태처블 릭 세니타이저를 그래서 만들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재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고요. 아까 말했던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다 만족을 합니다. 재컴파일 할 필요가 없고 데몬이나 서비스와 같이 종료하지 않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리포트를 얻을 수 있고 핵심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재시작하지 않고 타겟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리포트를 얻고 싶은 타겟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를 재시작시키지 않고도 리포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태처블 하기 때문에 어태치한 이후부터는 얻을 수 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건 사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동작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uprove를 이용을 해서 유저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의 진출입을 후킹합니다. 그리고 이 uprove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저 레벨 다이나믹 트레이싱이라는 기능의 그 커널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그 유저의 어떤 특정 위치를 지정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실행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커널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의 진출입을 후킹을 하고요. 그 다음 후킹을 해서 그러면 실행 흐름을 어디로 가져오냐면은 아까 그 버추얼 머신에 이제 버추얼 머신으로 가져와서 실행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유저 레벨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그걸 가공해서 리포트를 해주는 건데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은 유저 레벨이고 오른쪽은 커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저 프로세스가 막 실행을 하다가 언젠가 멜로그로 호출할 거잖아요. 멜로그 호출하면은 거기서 후킹을 걸어서 eBPF 가상 머신 위에서 뭔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종료되는 시점에도 와서 정보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이 BPF 맵이라는 곳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유저 어태처블 L3 프로세스에서 이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저기서 댕글링 포인터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고요. 그래서 댕글링 포인터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루트 셋이 있고요. 힙 영역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 처음에 다 디렉트리 그냥 완전 이기다 난술이에요. 완전 이긴 애들로 다 표시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가리킬 수 있는 애들은 다 리처블하게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리처블에서도 또 리처블하면 리처블이겠죠? 리처블에서 리처블하면 또 리처블인 거고 그리고 디렉트, 그러니까 릭인 애가 가리킬 수 있어도 릭이지만 여전히 다만 질문이 많아서 네. 정리를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렉트 릭으로 이렇게 했고요. 끝났습니다. 데모는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데모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면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냥 L3 그리고 뒤에 거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어태처블 L3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 퀘션이 나오면 그 뒤에 전표에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돌려볼 수 있는지 이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어떻게 하면 빌드하고 돌려볼 수 있는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5분을 Q&A로 썼으면 좋겠어갖고 아까 뭐 사실 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세션에 관심이 많네요. 일단 질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uProve는 유저 레벨 동작에 대한 ftrace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ftrace 같은 경우는 kprove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레벨 동작에 그러니까 커널 그러니까 kprove가 있고 uprove가 있어서 kprove로 하면은 커널을 후킹을 하는 거고 uprove로 하면은 유저를 후킹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ftrace는 잘 모르겠어갖고 말씀을 뭐라고 드릴게요. ftrace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 그 리눅스 커널의 어떤 특정 뭐 함수나 이벤트에서 이제 로그를 남기는 걸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uprove나 kprove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특정 위치에 내가 원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훅을 다는 그런 퍼실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JVM의 네이티브 릭을 잡는 용도로도 쓸 수 있을까요? 일단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입니다. 어태처블 L3에서 eBPF를 사용하더라도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할 정도의 오버헤드인가요? 네. 이제 충분히 인베디드에서 사용할 정도가 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인베디드에서 대부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피저빌리티도 좀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제피라고 하나요? 제법? 이거 알아요 뭔지? 제법? 네, 뭐예요? 같은 RTOS에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RTOS. RTO. EBPF 가장 보시면 맞아요. 네. 그러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eBPF는 리눅스 커널에서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RTOS는 사용할 수 없겠네요. 이거 마지막 질문. 더 있으면 해도 하겠다. eBPF를 사용해서 프레임워크와 커널 사이의 데이터 통신 속도를 측정할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잠깐만. 뭐라고? eBPF를 사용해서 프레임워크와 커널 사이의 데이터 통신 속도를 측정할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프레임워크가 뭔지가 좀 저도 제가 추측 건데 이제 유저 모드로 돌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얘기하는 게 아닐까. 가능할 여기 주제는 아니고 EBPF의 가상 머신이라는 걸 사용해서 뭔가 벤치마크용 툴로 벤치마크 정도를 해볼 수 있냐. 네네네. 벤치마크로도 사용이 이미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그 깨알같이 글씨 있었던 그 그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또 그런 용도의 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될 거예요. 네, 발표해주신 서보주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